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혜남 전문가입니다. 시장 복귀. 자, 그리고 또 내일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후속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최근 변동성 극대화 국면을 똑같이 통과했고, 특히 장중 오전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3% 가까이 급락 후에 또 일부 기술적 반등, 여기에도 장 막판에는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투매 구간에서 이제 빠져 나오는 흐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잠시 뒤에 차트 설명드리고, 코스닥은 이제 9월부터 10월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고, 그리고 또 오전 1차 860에서 850선에서는 진정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위로는 사지는 않지만 그 투매를 이용해서 아래로는 받아내는, 그러니까 즉 대기하고 있던 저가 매수세도 하나씩 들어오는 모습들이 오늘 오전부터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런 그 조정 국면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이 충분한 라인이었지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고용 동향 보고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AI 거품론과 그다음에 미 추가 금리 인하 불확실성,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이라서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이제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그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 결정은 항상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악대차 효과를 통해서 이제 특정 수급 주체가 저가 매수세로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 다른 이제 수급 주체도 빠르게 같이 합류를 하면서 깊은 그 조정에 대한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타점까지 최근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의 특징이 코스닥 외국인이 1,200억까지 순매도를 확대를 했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일부 축소되면서 기술적 반등도 빠르게 줬거든요. 2.6% 정도까지 급락했다가 약보합 수준까지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즉 전형적인 이제 공포 극대화 구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털어내고 다시 그 저가 매수세, 반발 매수세로 이런 대응하는 모습들이 이번 조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외부 변수를 통해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마지막 투매 구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봉인데요. 9월부터 10월 거의 5위평을 계속 지키면서 이런 랠리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랠리에 이어서 중소형 쪽으로, 그리고 또 10월 말부터는 제약바이오까지 순환매가 돌면서 이런 각도를 유지했었고, 자, 그리고 또 AI 거품론이 딱 불거진 날이 11월 5일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하면서 큰 박스권을 형성했죠. 920선부터 그리고 870선, 이 라인에서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반복된 노이즈들을 최근에 개인 매수세와 그리고 기간 매수세, 방어 수급 주체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수렴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의 이제 흐름이고, 자, 이제 그리고 어제 다시 한번 그것도 주요 투자자들이 또 엔비디아에서의 또 투자 축소라든가 비중 정리, 이런 부분들까지 또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가 이렇게 그 추가 급락 수급선이라고 표현하는 62평까지 내려왔다가 빠르게 윗꼬리까지 형성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단기 하락 1, 반등 2파, 그리고 또 하락 3파까지 딱 주어졌고, 밑꼬리를 통해서 내일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제 대기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제 코스닥은 뭐 지금 2달 정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위치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고, 자, 변동성이 한두 번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과 같은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매집을 통해서 다시 아래에서 받아놓고, 그리고 주요 이슈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은 이제 최근 이렇게 급락에 대한 V자 반등까지도 준비하는 작업들이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또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우선 이제 내일 실적 발표인데 일단 숫자는 잘 나올 거다. 이제 숫자보다는 여기 가이던스 상향폭과, 그리고 또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발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형성할 수가 있겠느냐의 이제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로는 이제 GPU와 네트워킹 매출 5천억 달러 전망에 대한 진행 속
속도, 뭐 고객, 네, 구체적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오픈 AI의 매출 기여도, 네, 여기에 또 루빈의 출시 시점 및 초기 생산 일정 등,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봉을 보시더라도 최근 2, 3거래일 추가 급락을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네, 추가적인 노이즈가 있었거든요. 네,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는 이제 엔비디아 한 6년까지는 그 칩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는 뭐 2년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언급을 하는지도 우리가 좀 주목을 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그 개별 테크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네, 전 세계 주식 시장의 이제 방향을 결정짓는 네, 가장 중요한 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년부터 그 엔비디아가 예고한 실적보다 안 좋게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숫자는 잘 나올 거다. 특히 이제 그 GTC에서요, 지난달 28일 날 젠슨항 CEO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700조 원 정도의 블랙웰과 루빈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그 젠슨항 표현대로라면 매출 성장률이 54%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예상치는 41%입니다. 꼭 54%까지 안 되더라도 41%를 상회하는 이런 가이던스를 보여주면은 시장은 지금 선 반영으로 미리 빠진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AI 거품론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슈퍼사이클이다.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와 공급 비율이 12대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칩 한 개당 구매 대기자가 12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역시 그냥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의 핑계 정도로 작용을 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음 시장 방향성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23년 AI 사이클 이후에는 한 번도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실적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하는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 확실히 지금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3조 원 가까이 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자도 1.4%, SK 하이닉스도 1.2% 급락인데 확실히 최근 10월 말부터 그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그 타점부터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한 고점 부담은 확실히 외국인이 느끼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면은 이런 대형주보다는 덜 오른 그리고 순환매상 중소형 AI 반도체라든가 뭐 로봇, 바이오 이런 그 종목들이 가다가 지금 밀린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중소형 소부장으로 다시 한번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할 불확실성은 바로 요 엔비디아 실적이고, 자, 더 큰 게 바로 요거죠. 인플레. 미국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좀 하락인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90%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5% 수준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역시 그래도 여전히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3.25%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라든가 그리고 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쪽이. 따라서 이런 경기 둔화되는 국면에서 금리 동결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연준 인사들이 계속 좀 매파적 발언이라든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더 높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차익 실현, 그다음에 뭐 조정, 우려, 부담, 거품 한 2주 동안 계속 모든 뉴스에 이런 표현들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 그다음에 AI 거품, 자체적으로는 여기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씩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지금 2주 동안에 밀린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 즉 단기 조정에 대한 반등 시세가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오늘 칼라캐스트의 봉이 우리가 내일 이후에 대응해야 되는 딱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가 딱 11월 5일입니다. 11월 4일, 11월 5일 이렇게 AI 거품론 영향으로 인해서 각도가 한 번 또는 두세 번 꺾인 주도주들,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조선, 방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도가 한번 꺾이면서 그 다음 각도에서의 지지라인
한라캐스트 기준으로 해서는 9월 말에 돌파 시작했던 이런 라인들에서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최근 이런 지수 영향 밀린 부분에 대해서 반등 시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라캐스트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지수 영향으로 각도가 훼손된 그런 구간인데, 자, 그 구간에서 거꾸로 외국인은 계속 아래로는 다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라캐스트뿐만이 아니라 9월에서 10월 시장을 주도했었던 기술주들 있죠. 반도체, 바이오, 로봇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급 포지션과 그 다음에 주가 동향의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라캐스트를 우리가 9,000원 초반 라인에서 다시 한번 추가 공략을 했습니다. 비중 재확대 타점인 거죠. 그 엔비디아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AI 휴머노이드 협력 소식이 있었죠. 근데 어제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서 반응을 못했고 시간외 로봇 종목들이 강했고 오전에 상승하다가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오늘 한라캐스트에서도 좀 뉴스가 나왔는데, 우선 한라캐스트는 이제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경량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 LG전자,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기 등을 1차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한라캐스트 1차, 2차 진입할 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3분기에만 5,100억 원대 신규 수주, 그러니까 이미 1조 1,500원대 수조 잔고를 이제 확보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늘 뉴스를 다시 한번 띄우면서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기존 뉴스.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 영향으로 전 섹터가 밀린 구간에서 특히 이런 작업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시장이 하나씩 투매 끝자락에서 반발 매수세, 그리고 또 뉴스를 이용해서 주도주들의 추세 관리, 이런 작업들까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라캐스트 이제 일봉인데 이 하락 추세의 상단을 오늘 장대 양봉으로 벗겨냈고, 조정 구간에 이렇게 적은 거래량이었었는데 오늘 거래량까지 이제 동반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분봉 기준으로는 60분봉입니다. 최근 이렇게 하락에 대해서요. 하락에 대해서 1차 이렇게 전고점 돌파했던 라인, 이런 초반에서 한번 진정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휴머노이드 협력 모멘텀으로 장대 양봉으로 한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1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9,750원부터 여기 9,500원 사이 여기 구간에서 이제 지수가 진정이 되고, 지금 최근 설명드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이렇게 수렴을 통해서 이제 다음 반등 구간 12,500원부터 13,000원 라인까지,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한라캐스트뿐만이 아니라 주요 기술주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영향으로 이렇게 각도 꺾인 이런 주도주들이 1차 돌파 타점에서부터 다시 정고점 수준까지의 반등, 이 구간을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씩 지표들이라든가 숫자들을 확인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순서상 이 로봇 섹터가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협력 소식으로 먼저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젠 RLM으로 이제 하나 더 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9월부터 10월 이런 추세, 그리고 이제 신고가 돌파 후에 한번 각도를 키웠었는데 역시 또 11월 5일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가 이렇게 한번 각도를 훼손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그리고 또 최근에 한번 횡보를 통해서 지지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위치가 보시면은 10월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던 이런 라인들인 겁니다. 따라서 지수만 추가 변동성이 없으면 이런 주도주군들이 최근 조정에 대해서요. 하이젠 RLM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차 요 라인이죠. 55,000원 라인부터 57,500원. 요 구간까지 1차 반등. 여기를 넘어서면 다시 11월 5일 전 추세로 돌려놓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계속 강조드리지만 전체적인 기술주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봇부터 반응했지만 주요 기술주들의 반등 랠리를 내일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부터 확인을 하고 우리가 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이제 매집 종목으로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그 필살기 방송에서도 85,000원 라인부터 요 타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집 타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초에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는 중에 지금 보시면 또 11월 5일부터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주봉상에서는 하지만 여전히 수렴이죠. 언제든지 자 이렇게 3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에서 한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이렇게 수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만 진정이 되면 유일로보틱스도 다시 한번 1차 10만원까지 갈 수 있는 자 그런 타점을 형성해 놓고 있고요. 유일로보틱스는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등 여기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제조업체, 24년 SK 배터리의 지분 투자를 받고요. 포스코 엠텍과 철강 포장 로봇 자동화 기술 협약 이런 것들까지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24년 생산 캐파를 2,300억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는 SK그룹 향인데 SK 배터리가요 지분 13.5%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2대주 준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라면 유일로보틱스는 SK, 그래서 SK가 투자의 큰 축을 AI와 반도체, 배터리로 정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AI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휴머노이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증가이죠. 그렇죠? AI의 최종 결과물이 휴머노이드니까. 그리고 휴머노이드에서 출발한 시장 관심이 협동 로봇, 웨어러블, 이런 로봇까지도 확산하는 중입니다. 즉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주인공은 바뀐 게 없다. 시장이 한번 멈추면 9월에서 10월 주도했던 이런 주도주군들이 똑같은 모멘텀을 갖고 다시 한번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딱 요약을 해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 한 10거래일 정도 연일 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 코스닥 기준으로는 920에서 960선, 한 50에서 60포인트지만, 그 10거래일 동안 갭하락, 갭상승까지, 그리고 또 장중에 또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까지 합하면은 올해 가장 극심한 변동성인 거예요. 그래서 좀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다음 방향성을 잡아가고, 또 가장 우리가 또 체크할 부분인 미 금리 관련 이슈들, 정책들, 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자분들. 내일 그 새벽 엔비디아 숫자까지 확인하고 브리핑 올려드리고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